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나라 국사교과서 편수 지침과 상대사 시중장의 그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국사 편수 지침은 국사편찬위, 그러니까 교육부 주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교과서를 어떻게 편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지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침은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가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만 했지, 그것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가를 연구한 것이 아니고, 지금 조선 500년 동안 내려온 것과 일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한암흑기 국사와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국사 교과서와 같은 그런 편수 지침을 내려보낸 겁니다. 그런데 현재의 국정교과서의 편수 지침은 역사 기록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우선 삼국사 50권을 분석하고 나온 결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현재 국사는 삼국사와 동의전을 조선 팔도에 맞춘 그런 시각으로 본 역사책이라서 그렇습니다. 무엇을 지금까지 그 역사책하고 교과서하고 다른가,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이건 지금 국사교과서 집필기준이라 해가지고 요게 2009년도에 교육과정에 따른 적용한다는 그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의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의 발전 그래 놓고 그러면 이제 뭐래요?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서 여러 정치 세력이 정치 군사적 경쟁 및 경제 문화의 교류를 통해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역사의 흐름을 간략하게 이해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만주와 한반도에 관한 역사를 집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역사책에 의한 역사를 집필하는 게 아니고, 한반도와 만주에 맞추어 놓은 지금까지의 역사 상식으로 맞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이유를 제기하는 것은, 요 가운데에 있는 부분이 요게 삼국사기 권 46에 있는 최초의 말입니다. 이제 상대사 시중장이라는 그 기록에 의해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기록이 5줄입니다. 삼국사 권 46에는 5줄로 된 부분을 제가 여기에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사만, 즉 만변한 진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많은 고구리가 되고 변하는 백제가 되고 진화는 신라가 됐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요걸 가지고 이련이 삼국유사를 집필할 때 사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만 얘기 뒤에 바로 나오는 이 부분을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부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는 뭐라고 했냐? 고구려 백제가 강성할 때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연제도를 담으랬다라는 기록입니다. 그러면 아니 지금 한반도 그러니까 조선 팔도와 만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지명이죠. 그런데 이거를 고구려 백제가 담으랬다. 그러면 그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 같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기록인데 이 기록을 이전부터 빼먹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이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사 신당이라는 것은 말씀드리면 동쪽 넓은 곳에 세 나라가 있는데 마은 변한 진해이다. 마는 고구려이고 변하는 백제이고 진하는 시르다. 고구려 백제가 전사할 때 강경 100만으로 남으로 5월을 답을 하고 북으로는 유연전을 답을 하여 장안조 등은 근심거렸고 수나라의 멸망도 고구려와 경계를 침범하였기 때문에 수나라가 망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글입니다. 여기서 5월은 요 부분이 오른쪽 지도의 요 부분이고 유연제노는 유연제노 해서 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황하 이북 현재로 보면은 이제 낙양 북쪽, 낙양 동쪽의 북쪽을 얘기하고 지금 양장 이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기록이 이른이 보기에는 이 기록이 유연제노 5월이니까 이게 알았다는 유연제노 5월이 어딘가 알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른은 삭제를 했습니다. 근데 삼국사에 분명히 있죠. 근데 삼국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국통감 고온 선생 사적에도 있습니다. 지금도 고온 문집에는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기록은 어디에 있다고 보여지냐면, 개원필경집에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근데 현재 개원필경집에는 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근데 동국통감에 기록이 되어 있고 삼국사에 있다면은 조선 500년 동안 못 보았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 이련이 이 부분을 제하고 기록한 것만 보고 우리가 역사관을 가지게 된 거죠. 그것이 바로 만주와 조선 팔도만 우리 강력으로 보는 국사비 지필 기준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상대사 시중장이라는 내용이 우리 책에만 있느냐, 말하자면 삼국사기 권 46이나 동국통감에만 있느냐, 그와 같은 내용이 다른 데는 없느냐. 우리는 이제 그거를 연구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요 왼쪽에 보는 것이 남제서인데, 남제서는 일부가 지워진 상태로 지금 남아있는 부분에, 요건 백제 부분입니다. 백제 부분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지명들이 현재 어디에 있냐면, 진화의 유연제는 5월 지역에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 지역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삼국사 46권에 있는 유연전호 5월에 대한 기록이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이죠. 왜?
우리 기록인 삼국사에도 있고 진화 기록인 남제서에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밝혀야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구려 백제 신라를 조선 8도에 맞추고 싶어도 남제서에 의한 고구려 백제 신라는 한반도로 가져올 수 없는 겁니다. 조선 8도로 가져올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대사 시중장이 배제된 상태로 만든 것이 이제 그게 이제 지금 우리는 이제 한민족이라 해서 민족사관으로 지금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요 부분은 이제 신채호 씨의 조선 상고사를 장거빈 씨가 강의를 한 내용을 아주 한 장으로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신채호의 조선 상고사의 아와 비하는 유관 역사를 가지고 아와 비하를 구분한 것이 아니고 19세기 기준으로 아와 비하입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 나오면 조선과 일본과 명이 있을 때, 조선과 일본과 청이 있을 때, 요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아와 비하를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아와 비하를 얘기하면서 그 우리나라를 중심한 조선인이 이제 조선 민족이라고 하고 몽고인 뭐 도이긴 이렇게 해서 민족을 구분을 해놨습니다. 여기도 보면 여기는 신채호 선생님은 그 만주의 여진족을 언제 분류했는지 모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도 지금 이 조선인과 몽고인과 토이긴과 만주인을 동족으로 보면서 이렇게 달리했는데 지금 조선상고사에는 조선민족이 언제 만주인으로 분리했는지 모른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요건 중국계 민족이다라고 얘기해서 여기 묘인이다, 한인, 묘인, 안남인 이렇게 서장인 이렇게 나누고 해양계에서 일본이 이렇게 나누는데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여기서 일본인을 해양인으로 보는 것은 이건 지금 기준입니다. 삼국 고려 이전을 나타낼 때는 이 일본이라는 것은 현재 일본 열도가 아닙니다. 양자강 이남이 외고 지금 대만이 일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19세기 상황을 해서 다른 민족으로 보게끔 이렇게 역사를 쓰고 저 보면 표시된 이 부분을 보면은 만주와 조선 팔도에 있는 사람들만이 우리 민족으로 하다가 만주는 떨어져 나가고 조선 팔도만 우리가 민족으로 보는 그런 개념으로 여기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민족 사관의 이제 근데 여기서는 상대사 시중장이라는 그 유엔연어 5월 그리고 남제서가 인정하는 그 지역이 배제된 상태의 민족을 분류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신라에는 묘요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게 한족이 되는 거죠. 일본인은 동해 외 일본이니까 양자강 이남 사람들이 얘기고, 근데 이건 19세기로 기준했기 때문에 역사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조선 상고사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자, 이제 상대사 시중량을 이른이
여러분 보시면 여 다섯 줄이 안 보입니까? 지금 오른쪽에 비워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만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련이 요 사만만 이용하고 고구려백제가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엔전을 통치했다는 요 기록을 외면하고 소개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만주와 조선 팔도만 민족으로 보는 시각으로 역사를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 삼국사 46권을 남대서 58권이 입증하고 있으니까 지금 유엔전호 5월 지역과 그 지역에서 지금 조선 팔도까지 하나로 보는, 그러니까 동족이라는 개념으로 보는 상태에서 연구를 하지 않으면 이 사만 얘기도 꺼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 이 상단세명에서 사만을 얘기하고 그를 이은 고구려백제 신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은 고구려백제가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연전호에 있다면 사만은 그쪽에서 찾아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만은 인용하고 고구려백제에 대해서 외면한 것은, 이거는 고구려백제가 그쪽에 있어도, 남대석에서 말하다 그쪽에 있어도 한반도의 역사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요게 이제 삼국사 46권에 있는 거고, 요게 동국통강 고운선생 사정이라는 요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삼국사 역사책은 그건 못 믿는다 치더라도 동국통감에 있는 이거를 보지 않고 조선시대에 말하자면 학자했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예? 어떻게 고구려백제가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엔전의 5에 있다는 것을 이걸 확인하지 않고 이걸 묵살하고 지금까지 내려왔느냐.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성호선색 전집의 그 26권에 보면은 성호익이 요 상대사 시중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이게 웃기는 얘기다라는 얘기, 결론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특별히 지른 거를 남긴 것은 무슨 이유인가? 라고 반문하면서 웃기는 얘기다. 그럼 무슨 얘기냐? 상대사 시중장에 있는 것은 믿을 수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럼, 이련은 동의전을 인용해서, 기록을 남겼으면, 그거는 자주고, 동의전을 김보식이가 인용하면은 그건 사대고 뭐하고. 그런데 이 기록을 지금 김보식 팀이 만든 이 기록을 성호 이익이 보고 이루어질 수 없는 걸 남겼다라는 말을 한 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유엔전 5월은 명나라 땅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다. 그건 헛소리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럼 남대서 기록은 뭡니까? 25사 동의전은 뭡니까? 동의전은 아무리 우리가 가져올라 해도 남대서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친 겁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유엔전호 5월까지 역사를 하지 않는 한 우리는 반쪽짜리라는 얘기입니다. 유엔전호 5월과 조선 팔도의 삼국사 50권과 진화 18사,
그러니까 즉 25사 중 18사를 대입해 보면, 각각 대입해 보면 어느 기록이 금방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조선 팔도에 맞춘다고 맞추지 안 맞춰줍니다, 이거는. 근데 억지로 맞추려고 그러니까 그 방법이 조선사 연구 초에는 삼국사기 중 동서양자 상원 고정이라는 그 이론과 삼국지 교정이라는 이론을 해서 삼국지든 삼국사든 조선 팔도에 맞추어서 역사를 쓰겠다는 그런 정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역사 얘기는 이제 안 봤으니까 절반뿐이 생각 안 한다지만, 지금요, 국사지침에서 한반도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이게 뭐 헌법에 있으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이 반도라는 말은 우리말이 아닙니다. 물론 외국말도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요것은 동일본인이 이 조선에 사는 사람들을 지칭하기 위해서 만든 말입니다. 그래서 일본 열도는 도다. 그런데 조선은 섬이 아니고 반쪽, 반쪽 섬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섬 넘으면 섬 넘이지, 반쪽 섬 넘으면, 섬이라는 것은 반쪽이 없습니다. 근데 반도를 넣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특별히 조선을 위해서 지칭한 걸로 이게 이제 모로하시 사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히 만든 이유를 여기 써놓지 않습니까? 반도라는 거요. 그 일본인들이 우리를 좋게 보기 위해서 쓴 반도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섬놈은 아니에요. 어떻게든 도라는 것은 섬에만 쓸 수 있는 것이 반도라는 게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썼는데, 지금 이 반도라는 말을 처음에 쓴 것이 누구냐면은 1949년 우리 사전은 조선어 사전을 쓸 때 반도라는 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참.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말에는 곳이라고 그러죠. 반도라는 말 대신에 우리는 곳이라는 말을 씁니다. 곳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 그걸 곳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 잘못된 역사 교과서 지침으로 우리가 역사를 배울 것입니까? 분명히 상대사 시중량의 고구리 백제에 대한 얘기를 남재에서 권 58이 입증을 합니다.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구당서에서 고구리에는 간신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가하는 북방 추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고구리는 단일 국가가 아니라 연방 국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한 지역이라니까 가한은 가한 중에 이제 우리나라에는 마리간도 거기 포함되겠죠. 선비가한, 돌걸가한 뭐 등등 해서 가한이 많은데 우리 마리간도 거기에 포함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상대사 시중장 지역까지 우리가 동족으로 보는 개념을 가져야 된다는, 그래야 고려 이전 역사가 밝혀질 수 있고 밝혀야지만 우리가 바른 역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역사 상식은
50점짜리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유엔제노 5월 지역과 조선 팔도의 삼국지 50권이나 중국의 25사 동의전을 각각 대입해 보면 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엔제노 5월 지역은 배제하고 조선 팔도와 만주에다가 역사를 맞춰가지고 그걸 기본으로 해서 국사를 집필하는 그런 시각이었고 연구해 왔다면 그건 50점이 안 됩니다. 우선 유엔제노 5월 지역이 빠졌으니까 50점 배제해야지. 그럼 나머지 50점 가지고 지금까지 역사를 써왔으니까 점수를 준다면 지금까지 역사 연구는 30점짜리도 안 됩니다. 그런 역사 결과로 지금까지 우리가 교과서 집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정으로 하느냐 거민주로 하느냐를 가지고 국정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정과 거민정의 차이는 국정은 한 곳에서 정부에서 만든 것이고 거민정은 여러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 나을 것이 아니냐. 그런데 국정으로 하면은 항변을 하면은 시정이 됩니다. 그런데 거민정으로 하면 시정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정될 것 같죠?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제가 국정으로 할 때도 상대사 시중장 얘기 때문에 역사를 다시 봐야 된다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근데 참고한다는 답변밖에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민정으로 하고 나서 제가 국외 회사에 140명한테 편지를 보내봤습니다. 국정에서는 편지를 보내면 14일 이내 안 되면 뭐 한 달 안에라도 답변이 옵니다. 근데 거민정으로 하고 나서는 아무리 보내도 편지가 안 옵니다. 답장이 안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한 회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 가서 얘기를 하니까 뭐 우리 책 안 보면 되지 않느냐는 식입니다. 맞죠? 뭐 9개든 10개든 회사 있으니까 어떤 책을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 회사에서 나오니까 내용이 충실하냐? 충실한 거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충실하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 삼국사 46권 상세사 시중에 나오는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인전을 고리백제가 통치했다는 걸 단 한 군데라도 넣었다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안 합니다.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신라와 고리가 만주를 통치했다는 것이 청나라에서 만든 만주원료가 고리사나 요사나 있습니다. 그런데 만주가 신라가 다스렸다는 거 배워보신 적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어요? 고리 서울이 압록강 북쪽에 있다는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역사 기록이 없으면 있으면 뭐합니까? 모두 다 만주와 조선 팔도에 맞추는 역사를 하라고 하고 있고 쓰는 사람들도 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다닐 때 토막상식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토막상식에 뭐라고 했냐면 지금 북경에 조선성이 있다. 이건 대청일 통지에 의해서 수로한 거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북경에 조선성이 있다는데 참말입니까?
선생님 나는 모르니까 너희들이 확인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 북경의 조선성인가 조선성이 있다는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삼국사를 읽어보니까 고구려 때 그 용도성이라고 하는 그 성이 북경에 있는 성이더라고요. 예? 그 위에 지금 팔달령 동쪽에 은산이 있고, 좀 북경 그 자금성 북쪽에 용도성이 있고, 그 남쪽에 신성이 있고, 그리고 고대인이 살던 주구점이 있고, 고구려가 패망할 때 지명이 북경 근처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 기록이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는 고리 이전을 먼저 삼국사와 동이전을 가지고 유엔제는 5월과 조선 8도에 맞춰서 검정을 하고, 그 검정된 바탕 위에서 유엔제는 5월과 조선 8도가 하나가 되는 것이 삼국사의 꿈입니다. 이상이고. 근데 우리는 삼국사를 지금 부정적으로 보아왔고, 그리고 유엔제는 5월이 배제된 이련의 이련의 의식 이후에 단 한 번도 그걸 검증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확인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국사교과서 집필 기준이 역사교과서하고는 기록하고는 다르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역사 기록 때문에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이제 좀 방향을 바꾸자는 얘기죠. 뭐냐? 1910년 이전은 역사로 가르치고 1911년부터 2020년까지는 사회 과목으로 가르친다. 왜 그러냐? 그건 이 대립을 합니다. 지금 좌우 대립. 이거 오늘 지금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그러니까 1910년 이전은 그냥 역사니까 역사를 바로 하고, 그러려면은 삼국사에 의한 그러니까 고려 이전, 그리고 고리사에 의한 고리 강력을 바로잡고, 그리고 조선 왕족을 또 검토를 하고 해서 1910년 이전을 역사를 우선 정립해서 역사과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1911년 이후에는 사회 과목으로 가르치면서, 그러려면 이것이 정리가 되겠죠. 뭐 좌우에 얘기하든 뭐 남북이 얘기하든 정리를 한 다음에 이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오늘은 국사교과서 집필 기준이 잘못됐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고려 이전을 바르게 하고 정립하여서 근세 사상적 대립으로 얼룩진 그런 잘못을 우리가 바로잡고 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한테는 올바른 역사 의식을 심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역사책이 바르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삼국사가 편찬되고 삼국유사가 삼국사와 동의절을 인용하면서 바르게 인용하지 않았고,
조선 팔도에 맞춰 장만한 것을 단 한 번이라도 검증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얘기가 나오지 않겠죠. 조선에 와서 국호를 명나라로부터 받아둠으로 해서 축소가 된 것이 아니냐. 분명히 고리는 고구리를 계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리는 고조선 이전의 구리에서 그 전통성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원나라에서 고리왕은 심양왕이라고 했다라는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주가 신라와 고리에서 고리의 강력이었다는 걸 연구한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고리 이후에 우리 정통성이나 전통성이 모두 다 끊겨서 그런 것이 아닌가. 삼국사는 분명히 구리에서 고구리가 구리를 계승하고 삼국이 고리로 전통성을 승계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 우리는 그런저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과서를 바로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국사책을 가르치지 말고 당분간은요 삼국사를 그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제가 어려서 그 책을 처음에 접했을 때 평강공주 얘기를 이렇게 문장으로 보였습니다. 그 뭐냐? 그냥 이 옛날 기록이 있는 그대로를 말하자면 적은 것을 봤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도 지역을 논하고 뭐 이렇게 사상을 논하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삼국사와 동의전을 완벽하게 해석해 가지고 새로운 역사책을 만들기 이전까지 삼국사와 동의전을 가지고 원전을 교육하는, 그걸로 대체해서 교육하는 이런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현재 교과서 지필로 잘못된 역사를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바른 역사를 위하여 국사 편집 지침에 항의를 하고 바른 역사를 쓰도록 독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